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8일 토요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역시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정 내 평안하고 건강하시고 하루하루가 복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시몬 경마TV 구독과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정말 좋은 일만 있도록 제가 최선의 준비를 하겠고 정말 가족분들 매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제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도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오늘 토요 경마는 정말 이 승부 경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붙어볼 만한 레이스가 많이 있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모든 경주가 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좀 더 확률 높고 정말 좀 더 확신 있고 자, 이런 경주로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첫 승부를 A급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전반부 메인이죠. 정말 이 경주는 놓치면 정말 아쉽다. 정말 이거는 정말 어찌됐든 간에 한번 승부를 한번 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경주를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4경주, 8경주, 10경주, 11, 12경주인데 오늘 최고의 메인 11경주입니다. 11경주, 전반부의 2경주, 후반의 11경주, 2, 4, 8, 10, 11, 12경주까지 보답할 수 있는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경주,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서 되고요. 역시 루키 2경주고 상금이 좀 높죠. 국산마 5등급의 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경주는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 여러분들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만큼 소위 믿을 수 있는 마필들이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주가 그렇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도 있고요. 데뷔 전에 임하는 시니어 마필도 있는데 신마들 중에서 이렇게 느낌이 오는 마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본적인 능력과 잠재력이 이 마필은 정말 능력이 뛰어나다. 잠재력이 정말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데뷔전이랍니다만 약편성에서 노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필이 있게 마련인데 정말 이번 경주는 눈에 띄는 마필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는 저로서는 평가를 했고 그나마 좀 나은 마필을 찾았지만 글쎄요, 이 마필들 또한 상대로 압도하기에는 그 능력차가 거의 미비하기 때문에 1경기 여러분들 좀 무리수를 좀 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는 철두철미하게 주로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주안점을 두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이런 경주는 좀 과감하게 배당을 눌러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1경주. 현재 인기로 보이는 마필 역시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6번 사련이 티켓. 이 주간,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였죠. 이때가 주로가 어마무시하게 무거웠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일단은 1000m에 1분 3초 8했다는 기록인데, 그렇죠. 주로가 무거웠기 때문에 당연하게 기록이 늦을 수밖에 없었지만, 냉정해 봤을 때는 이 편성도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약했던 레이스였고요. 그 편성에서 3등. 그리고 또 한 뒤에 톱티어라는 마필이 4등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냉정히 봤을 때 2뒤의 마필의 능력을 일단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2뒤의 마필 게다가 1200m의 거리라면은 장담할 수 있는 여건은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저는 신마들 중에서 이제 3번 화이트 다이아라는 마필 델리시아스의 자마인데 오히려 이 마필이 상당히 좋네요. 초반에 강점도 있고요. 종반에 뒷심에서 약간의 밀리는 듯한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거의 추진이 없었습니다. 거의 제어 속에 일관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랄까 상당히 좀 여유롭게 경주 운영을 펼쳤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단 중요한 거는 부경의 다실바 기수, 그러니까 국적은 아일랜드죠. 서울의 다비드 기수, 국적이 프랑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명의 기수가 최근의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다비드 기수도 마찬가지고 부경의 다실바 기수. 이거는 인기 마필의 기승을 해서도 너무 이게 보답을 못하기 때문에 경주마의 능력이 70%라 하지만은 기승기수 역량 컨디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편성, 약편성에서는 기승기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이 3번 마필은 제가 세게 보는데 여러분들께 정말 이 마필입니다.
라고 하고 강하게 추천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히려 보병 마필로 눈에 띄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어떤 마필이냐면 먼저 1번 은성사라는 마필. 현재 뭐 거의 백판 마번이죠. 이 마필은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게 그동안에 10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고 11월 달에 이 마필이 두 번째 경주였죠. 이때 이 마필은 변화를 좀 보였습니다.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직전에 또 한 번 후미권이었는데 이때는 제가 저평가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11월 13일 경주로 치러 난 다음에 또 골마경 엄기가 또 이 마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데뷔하기 이전에도 9월 5일 골마경, 10월 19일 골마경, 그리고 이 경주를 치러 난 다음에 또 11월 16일 골마경, 그리고 직전 경주 치렀죠. 단 이제 중요한 거는 현 시점에서는 이 마필이 질병력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파행기라든가 구절염이라든가 관절염이라든가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 없이 깨끗한 상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은성사랑이 아무래도 이제 질병의 여파가 좀 있었죠. 훈련 강도가 그다지 강하지 않았는데 이번 경주는 최근 대비 훈련이 정말 강하게 시행이 됐습니다. 최근 여러분들 김옥성 기수가 승부 걸린 마필에 기승했을 때 정말 매섭습니다. 한치 오차 없이 마필의 능력을 이끌어내고 있고 게다가 1번 게이트 이점에 이번 경주는 선행 강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능력 마필이 없죠. 근데 거리는 1200m 레이스. 그런데 은성사랑은 지난 11월 13일 날 이미 뒷심을 보여준 바 있었고요. 그러면 건강한 상태의 승부기수의 기승에 훈련을 높였다?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는 마필이고요. 특히 오늘 토요경마 같은 경우에는 자, 현 시점에서는 1호 경마 예상을 안 한 시점입니다. 현재 토요경마를 지켜봤을 때는 23조. 오늘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거의 준비된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1번 은성사랑은 첫 번째로 주목할 복병 마필입니다. 뭐 직전에도 최선은 아니었고요. 실전에서도 자, 이건 오늘 승부 걸렸다.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 마필입니다. 1번 마필. 두 번째는 바로 11번 파이널 질주. 파이널 질주 같은 경우에도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이 인기순위 11을 데뷔전 때 기록을 했는데 이 정도의 마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보다는 훨씬 더 나은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었고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스피드가 상당히 좋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출발과 동시에 사행김이라든가 그러니까 종반에 쭈를 가 있을 때 약간의 사행김이는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직전에 편성해서 종반의 타임 그리고 최종 기록 중요한 거는 직전의 편성이 6등급에서는 상당히 강편성이었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공교롭게도 거리는 좀 틀리긴 합니다만 12월 25일이었죠. 톱티어라는 마필 사련이 특혜라는 마필 이 마필들이 1000m를 거의 1분 4초대입니다. 주로가 무겁더라도 1분 4초대인데 반면에 파이널 질주는 그래도 1분 17초대 중반이라면은 나름대로 무거운 줄에서는 선전했었죠. 중요한 거는 톱티어 사련이 특혜는 직전에 약편성이었습니다. 상당히 약한 상대와의 경쟁이었고요. 반면에 파이널 질주는 직전에 편성이 강했습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들 준우승을 했던 붉은 마드레가 바로 다음 경주였죠. 출전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마필이 그리고 승급을 했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파이널 질주라는 마필에 병력 이슈 없고요. 여전히 훈련강도 높인 가운데 직전에 걸어볼 내용을 놓고 본다면 이번 경주 이 마필이 안 되리는 단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요 인기 마필들인 사련이 특혜, 그린실드, 우르스킨, 뭐 톱티어라는 마필 이런 마필들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앞서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1경주는 제가 그냥 뭐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리는 게 아니라 능력상 경쟁력은 충분한데 저평가를 받고 있는 11번 마필 그리고 최근 대비 가장 건강한 상태에서 준비가 된 마필 1번 은성사랑 이 뒤의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인기 마필의 맹신은 쉽지는 않습니다. 위험부담이 분명히 있는 경주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압축 마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경주는 주요 인기 마필들의 맹신은 피해야 된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보여준 성적은 11번이고 의지는 1번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2뒤의 마필 꼼꼼하게 살펴보겠고 2뒤의 마필 중에 한 마리를 추구를 해서 과감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단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은 오늘 총 12개 경주가 시행이 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로 파악이 우선이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주로 파악을 하고요. 일거양득입니다. 주로 파악도 되고 적중까지 한다면 금상첨화죠. 그 중심에는 1번 은성사랑, 11번 파이널 질주 명쾌합니다. 2뒤의 마필 누리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1경주의 저배당으로 끝나도 할 말 없습니다. 절대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인기 마필을 맹신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였고요. 오늘 2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이고 전반부의 A급 메인입니다. 전반부. 좀 이른 시간이긴 합니다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번 경주는 제가 놓치면은 정말 후회가 될 것 같고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된 찬스입니다. 타이밍이고 그만큼 이제 복귀를 통해서 정말 이마필이다라고 하는 게 확실한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경주로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준비된 A급 전반부의 메인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여느 인기 마필이죠. 6번 일동박수라든가 5번 파인데이 이런 마필들의 평가는 일단은 유보를 합니다. 11번 신의 함석 다 중요치는 않고요. 물론 이제 주력 방어에 따른 구분이 중요하겠지만 충마 선정 그러면은 이번 경주에 왜 A급 메인으로 들어가느냐? 제대로 올린 마필입니다. 정말 제대로 올렸습니다. 이번 경주 바로 4번 짜릿한 자유입니다. 짜릿한 자유는 그동안에 물론 이제 주행사 때 걸음도 특징을 놓고 본다라면은 초반에 상당히 큰 약점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종반의 뒷심에서 강점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나서 6월달에 데뷔전 인기 순위 8위였고 최선 아니었고요. 그러나 걸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글쎄요 이때도 제가 볼 때는 계속 외곽 돌고 추진 자체가 강하지 않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의미 없었고요. 중요한 거는 12월 4일 경주 이때 경주가 제대로 걸렸습니다. 제대로 저한테 제대로 걸린 마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이거 승부지가 없었다. 약했다. 안 갔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내용 자체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마방이라든가 기수라든가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굳이 무리해서 거기서 하는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고요. 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능력 대비 최선의 능력 발휘가 아쉬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요.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요. 제가 보여드려야 되고 짜릿한 자유 같은 경우에는 10번 마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번 게이트였고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빠른 마필은 아닌데 두 번째 경주였죠. 10월 23일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초반이 그렇게 느리지도 않습니다. 이미 이때는 거의 출발과 동시에 4위권에 붙여줬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럼 이때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종반의 거래라든가 순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출발. 경주리 1200m. 과연 이 마필이 스타트가 느린 마필이냐? 10번 게이트의 안토니오 교수였습니다. 보시면은 초반에 출발과 동시에 후미권이 아니라 충분히 선위권에 붙을 수 있었던 그런 스피드감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스타트가 되는 마필입니다. 이 부분 인정하고요. 두 번째는 직전 경주였죠. 이때 당시에 역시 10번 게이트였는데 먼로 기수의 기승이었습니다. 먼로 기수. 저한테는 제대로 걸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앞선에 보셨듯이 이 마필이 그 전경주에도 최선의 추진은 아니었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정도로 스타트가 나아지는 모습이었고요. 단 이번 경주는 거의 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찌감치 내측 꼴찌로 따라간다는 그런 작전이었나요? 하여튼 그런 전개를 펼칩니다. 마필은 가려고 하는데 제어 속의 말머리였죠. 그리고 결국에는 원노 기수가 일찌감치 내측의 꼴찌로 자리를 딱 잡습니다.
꼴찌로 따라가고 있죠. 뭐 단거리 그것도 1200m 레이스에 꼴찌로 따라가는 마필. 자, 과연 이거를 이 마필이 작전이라고 해도 글쎄요. 좀 아쉬웠던 말머리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먼노기수의 추진을 딱 보면은 저는 이게 강추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만 놓고 본다면 좀 더 임팩트하게 다이내믹하게 밀 수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채찍도 그냥 물론 이제 채찍을 강하게 된다고 해서 100% 좋은 건 아니지만 옆에 이제 5번 마필과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추진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10번 마필이 짜릿한 자유라는 마필이고요. 5번 마필은 뭐 엄청 다이나믹하죠. 근데 채찍만 툭 떠. 중반의 걸음이 엄청 맸었습니다. 이때도 글쎄요. 내측으로 그렇게 심하게 기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굳이 왼채찍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 중요한 거는 걸음은 정말 좋았다. 어찌됐든 간에 물론 이제 현장에서 그 순간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먼노기수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직전의 걸음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았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번 경주 오수철 기수로 딱 교체가 되는데 훈련 강도가 일단은 남다릅니다. 훈련 강도가 물론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은 이마필이 직전의 경기를 치러난 다음에 12월 5일 굴마겸기 그리고 12월 7일 파인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질병에 상대적으로 예민합니다. 민감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치 오차 없이 완벽한 마필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의심에 의심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데 훈련 강도를 놓고 봤을 때 게다가 충분하게 쉬었던 8주간의 공백기, 그러니까 그 휴식기가 있었고요. 이 기간을 놓고 본다면은 이마필이 현재 상태가 나쁘지는 않다. 만약에 이마필이 건강상에 분명히 이상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강도 높게 훈련을 소화를 못합니다. 아직 어린 마필이고요. 절대 소화를 못하는데 습보를 5바퀴를 돌리면서 또는 훈련 시간 또 대폭 늘리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 뭔가 이번 경주에 승부를 할 수 있는 의지가 확고하고 게다가 오수철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감량의 이점이라면은 더욱더 주목할 마필이 바로 이 4번 짜릿한 자유입니다. 짜릿한 자유. 그래서 이런 거는 복귀를 해봐야 됩니다. 그냥 뭐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12초 7이네? 걸음이 남았다. 그냥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능력 대비 100%는 절대 아니었다. 이런 쪽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면은 복귀를 해봐야 됩니다. 복귀를. 절대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 그야말로 걸렸다라고 하는 마필 바로 4번 짜릿한 자유는 이번 경주 저한테 제대로 걸린 마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반부에 쓰인합니다만 이 경주 저는 뭐 자신있게 A급 승부로 진행을 합니다. 첫 경주 그만큼 자신있고요. 다른 건데 여러분들께도 좀 더 오늘은 좀 서둘러서 뭐 1경주는 좀 어렵다 치더라도 2경주만큼은 좀 서둘러서 한번 저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제가 적중으로 보답할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그만큼 여러분들도 꼭 체킹을 부탁드리고 뭐 제가 현장 예상을 여러분께 강요한 건 아닙니다. 현장 음성을 안 들으시더라도 저희 가족분들은 4번 짜릿한 자유만큼은 꼭 체킹을 하시고요. 이런 마필들은 분명히 쇼부가 납니다. 이번 경주 아니면 다음 경주 쇼부가 나는데 저는 일단 이번 경주 타이밍으로 보고요. 배당의 메리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현장 바람만 제발 불지 말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 바람이 불면 또 배당이 좀 많이 빠지겠죠. 자, 4번 마필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고요. 뭐 이외 마필들을 안고 한다면은 6번 일동박수 역시 뭐 최근에 꾸준하게 힘이 차고 있는 모습이고 5번 파인데이 역시 뭐 이 마필은 선행용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체형이 큰 마필인데 스타트 발이 상대적 강점이 있고요. 데뷔전 때는 출발과 동시에 충돌이 필요하면서 장점 발이 어려웠다라면은 직전 경주는 특유의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했던 마필. 단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가 좀 많이 아쉬웠죠. 중요한 거는 데뷔전 때도 편성이 강했었고 직전에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필이 강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5번 마필. 자, 외곽에는 10번 히어로킨, 여기 11번 신의 함성인데 저는 이 데뷔전에 뛰었던 마필 패출혈이 난 거는 거의 뭐 오랜만에 봅니다. 자, 이 신의 함성이 이때 당시 12월 달에 준우승이었죠. 걸음 좋았습니다.
편성 강했고요. 기록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때 폐출혈이었습니다. 폐출혈 발생 1회. 과연 물론 이제 이번 경주 우승 상금이 2,200만 원이기 때문에 뭐 이때 준우승을 했고요. 이번 경주에 우승을 하면은 마필 가격 뽑죠. 근데 뭐 이번 경주 뛰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런 마필들. 다만 이제 이게 정확하게 또 폐출혈인지 비출혈인지 뛰어봐야지 아는 거죠. 근데 신의 함성이라는 마필은 일단은 능력은 좋다. 그래서 자, 인기 마필 중에서는 주목해볼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자, 모든 화살표가 인기 마필은 제가 다 안고 가더라도 모든 화살표가 이 마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경주에 제가 A급 메인으로 준비한 이유가 바로 4번 짜릿한 자유. 여러분들 꼭 체킹을 하시고 이경주에 예상을 함에 있어서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경주 준비된 첫 번째 승부 A급 승부처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도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다만 이제 과연 어떤 마필을 좀 더 강하게 믿느냐, 그리고 어떤 마필이 좀 의지가 좀 강하고 승부가 좀 소위 걸려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 주요 인기 마필을 먼저 꼽는다면 게이트 수를 봤을 때 5번 록 임팩트, 그리고 7번 미스 윈스타, 8번 클럽디, 10번 아침의 머리, 11번 강철 여벌인데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록 임팩트는 그동안의 실전 성적이 좀 미흡하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도 이미 지난 9월 달에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10월 달에 인기를 모았다가 부진했었고 11월 달에 호미권 따라오다가 전혀 걸음이 발휘가 안 됐었고요. 그런데 직전 경주를 딱 지켜보면 이전 대비 뚜렷한 변화가 뭐냐면은 스타트가 되면서 힘이 정말 많이 찼습니다. 그러니까는 스타트가 된다는 거는 마필의 변화로 인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변화가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직전의 편성은 좀 약했었던 그런 편성이었고요. 일단은 변화가 온 마필이 5번 마필이고 7번 미스 인스타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힘이 차고 있죠. 소위 뭐 기록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최근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가장 이번 경주에 주목할 마필입니다. 10월 달에 강편성의 16초 때 11월 5일 날 1분 16초 플랫 직전에 1분 15초 이후 기록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번 경기에 나오는 마필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고 뭐 훈련 강도라든가 기승기수 호흡이라든가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23조 마방의 마필이다. 오늘 제가 1경기 말씀드렸죠. 오늘 23조 마방의 마필들을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4경주까지밖에 추천 안 하는데 4대의 마필이 납니다만 다 승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4대의 마필다. 8번 클럽 D는 GM사 때 걸음이 좋았습니다. 이 마필이 기본기가 좋다라는 게 순발력도 좋았었고요. GM사 때 거의 추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이 나왔던 모습이었고 단지 이제 직전에 데뷔전에서는 장점이 발휘가 전혀 안 됐던 모습이었죠. 초반에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인데 따라가는 걸음이었었고요. 결국에는 종반에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 그러나 기본기는 좋고 데뷔한 이후에 이제 이전째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분명히 나은 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8번 클럽디입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10번 아침의 머리. 역시 뭐 최근에 꾸준하게 힘이 차고 있는 모습이고 주목해볼 마필이 바로 11번 강철여걸입니다. 강철여걸. 강철여걸이 23조 마방의 마필이고요. 이 마필은 특장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는 강철여걸을 평가에서는 선행마로 분류를 합니다. 이 마필은 분명히 스타트가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고요. 한번 보실까요? 8월 26일 날 GM사 했던 모습을 딱 지켜보시면 확연하게 이 마필이 스타트가 있는 마필인지 없는 마필인지 (3번) 게이트였습니다. 3번 게이트 출발이 상당히 빠르죠. 스피드도 좋고요. 거의 뭐 세게 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물고 튀려는 그런 습성이라든가 스타트가 이 마필은 강점이 있다. 딱 선행마다 라고 보여줬는데 정작 이 마필이 10월 2일 물론 이제 1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보면은 따라가는 모습이었죠. 앞선에 절대 붙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반의 지원 F타임이 13초 플랫, 사망 타임이 37초 6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기록이었죠. 이거는 6등급 치고는 뒷심의 걸음의 여력이 월등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11월 6일 경주 역시 종반의 지원 F타임이 13초 플랫, 건조한 주류였습니다. 세 번째 직전에 3등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도 역시 따라가는 모습이었고 종반의 타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가 최근 대비 이마하필 훈련 강도를 좀 대폭 낮췄는데, 글쎄요, 워낙 마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는 뭐 체중 불리기에도 나름대로 고심을 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거는 23조 마방의 하만식 기수의 기승이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통념이 그렇죠. 하만식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스타트가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내측의 하만식 기수는 정말 무섭죠. 그 마필이 선행형 마필이라면은 더욱더 위력이 배가 되고요. 굳이 이번 경주 23조 마방에서 하만식 기수를 기승시킬 이유가 있을까? 김용곤 기수도 있는데, 김용곤 기수가 이번에 내측에 2번 마필을 기승하는데 2번 마필은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조금 어렵다 보여지고, 물론 이제 능력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11번 마필. 저는 이 강철여걸이 이번 경기에 하만식 기수로 딱 교체가 되는 순간 이거는 선행 출하이다. 최근에 보여줬던 뒷심이라면은 무조건 선의권에 붙었을 때 무조건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1번 강철여걸입니다. 강철여걸. 그래서 이 3경주 같은 경우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는 충마선정. 그 중심에는 23조 마방의 미스윈스타, 23조 마방의 강철여걸, 이 마필들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2뒤의 마필 중에 한 마리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승부고, 저는 2뒤의 마필보다 승부를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왜? 능력상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또는 이 편성의, 이 약한 편성의 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의지를 아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마필은 11번 강철여걸, 7번 미스윈스타. 현장 상태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 판단이 되겠지만 배당의 메리트는 무조건 11번 마필이 좀 더 좋습니다. 11번 마필. 자, 다시 3경주는 11번과 7번 이 뒤의 마필을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10번 아치 메모리, 5번 록 임팩트, 8번 클럽 D, 이 3뒤의 마필. 중심에는 7번과 11번이 있습니다. 축선정은 현장 판단이고, 일단 2뒤의 마필 여러분들 꼭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5번, 8번, 10번. 이 3뒤의 마필 중에서 우열을 가려야 된다면 저는 10번을 좀 더 세게 봅니다. 10번, 5번, 8번 순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700m 레이스. 오늘 제가 전반부에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2경주의 급 기분 좋게 적중을 하고 이번 이제 4경주 두 번째 승부로 임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이 4경주는 1700m 레이스라는 점이 일단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편성이 정말 약한 편성이다 라는 점 여러분들 먼저 인지를 하고 들어가 줘야 됩니다. 4경주 현재 인기를 보고 있는 마필은 11번, 1번, 7번입니다. 1번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다습주로의 1분 30초대, 양호원줄의 31초대, 다습줄의 22초대, 다습줄의 1분 30초대. 기록적인 측면에서 크게 이렇게 매력은 없죠. 물론 걸음의 여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1700에 충분한 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종반에 한 발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이번 경주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부는 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지만은 아직까지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상당히 약하고요. 7번 후이넘 여러분들 기분 좋은 기억이죠. 제가 이날 승부처였습니다. 너를 응원해를 놓고 후이넘을 때렸는데 그때 당시에 78.4배 적중을 했습니다. 저에 따른 승부 적중이었고요. 후이넘은 종반의 추입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 직전에도 솔직히 전개가 매끄럽게 풀리진 않았습니다. 계속 외곽 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워낙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는 종반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미 뭐 후인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11월 달을 기점으로 변화를 보였죠. 항상 경주만 하는 거는 바닥을 치다가 우승을 하기에는 거의 극기드물입니다. 거의 전조 현상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성과를 내는데 제대로 올렸죠. 이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황구라죠. 너를 응원해를 축으로 해서 후인엄 78.4배. 자, 이런 게 황구라입니다. 승부 적중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경주를 지켜보면 그때 당시 뛰었던 후인엄이라든가 스타프린세스, 새로운 빛깔, 유로강자 이 마필들이 또 한 번의 리턴 매치를 벌이는데 제가 적중해서가 아니라 이 해당 마필들의 특장점을 정확하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이번 경주가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자, 이제 외곽에 있는 11번 울트라 갤럭시. 표면적인 성적만 놓고 봤을 때 또는 이번 경주의 주요 마필들이 거의 4세 이상의 마필들이죠. 4세 이상의 마필들인데 국산마 6등급에 남아있다. 능력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울트라 갤럭시라는 마필은 이제 힘이 차고 있는 갓 3세가 된 마필. 갓 3세가 된 마필. 그리고 10월 22일 날 6등급의 강편성에서 3등을 했고 직전 경기에 만만치 않았던 6등급 편성에서 이 마필은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6등급에서는 이미 검증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다른 마필도 그렇지만은 1700의 거리가 아직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기껏해 이제 1200m 레이스를 뛰어봤죠. 무려 500m 거리가 늘었는데 잠재력이 앞서 있고 능력도 앞서 있고 뒷심도 좋지만 이게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명히 이 마필도 리스크는 안고 있습니다. 물론 이의 마필 중에 가장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은 11번인 거 맞습니다. 11번 마필. 그래서 이 4경주가 승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저에 따른 노림수 오픈을 합니다. 바로 2번 유로 강자라는 마필입니다. 유로 강자. 제가 이 마필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항상 이 해당 경주를 꼼꼼하게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이 11월 26일이었죠. 이때 인기순위 5위였던 대천 챔프라는 마필을 제가 놓고 때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도 승부 적중을 했는데 뭐 제가 적중해서 자랑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주를 딱 지켜보고 제가 대천 챔프를 놓고 때렸지만은 이 마필의 사이즈도 확실하게 나왔었고요. 그때 당시에 유로 강자라는 마필도 확실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경주를 치렀고요. 공교롭게도 1월 7일 경주가 대천 챔프와 유로 강자가 동반 출전했던 경주였습니다. 너를 응원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경주를 지켜보니까 너를 응원해를 이때는 놓고 때릴 이유가 확실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놓고 때렸고 반면에 제가 대천 챔프를 놓고 때렸던 경주였는데 11월 달에 그래서 적중을 했죠. 근데 이때는 제가 이 대천 챔프를 저평가를 했습니다. 왜? 거의 최선의 능력이었는데 부담 중에 54.5의 편성이 이때보다는 좀 더 강해졌다. 라는 판단 때문에 또는 전개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이거는 정말 버티기는 쉽지는 않다. 이때는 전개가 너무 좋았었고요. 그래서 대천 챔프라는 마필은 제가 저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마필이 유로 강자. 제가 이 경주 적중에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번 경주는 바로 유로 강자의 타이밍인데 왜 그러냐면 유로 강자가 11월 26일 경주에서 5위권에 였지만은 이 마필이 이때 이전에 거의 바닥에서 올라왔던 마필인데 11월 26일 경주를 지켜보는 이 마필 선행을 받습니다. 초반이 느린 마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고요. 종반에 5위에 그쳤지만은 거의 대천 챔프, 제로백파이브, 너를 응원의 이 마필들과 거의 격차 없이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11월 26일 너를 응원의 유로 강자가 머리차 승부였죠. 그런데 너를 응원해는 마필이 이때 우승을 했고요. 유로 강자는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뛸 말이 아닙니다. 너를 응원해가 우승을 했으면은 유로 강자가 우승 경합을 했던 마필, 했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능력상. 제가 보는 거는 그런 이유도 있겠고, 일단은 유로 강자는 저는 이번 경주 선행 출하를 봅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 따라가서도 뒷심이 좋은 점을 이미 충분히 보여준 바 있었고요. 이번 경주가 선행 강자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인기 마필인 울트라 갤럭시라는 마필조차도 나름대로 따라가서 종말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요. 또한 후인엄도 직전에 외곽에서 날아돌았죠. 이 마필도 추입형 마필. 1번 유로카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에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이게 앞선이 너무 휑하고
내측 KT점의 선행 찬스. 이 여건은 정말 최적의 여건으로 판단되고요. 대천 챔프 너를 응원해 이 마필이 우승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라면 유로 강자가 안 될 이유는 단 1이 아니라 0.1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상 선행 경기가 유리하고 이 마필의 능력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번 경주 절대적으로 노려야 된다. 그 마필이 바로 2번입니다. 저는 직전에도 지켜봤습니다. 너를 응원해를 축으로 해서 후인원도 안고 갔고 솔직히 유로 강자도 안고 갔었죠. 딱 지켜보면서 이거는 다음에는 정말 이 네 측의 선행 찬스면은 무조건이겠구나. 근데 이 편성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분들께 이번 경주로 출연될 수 있는 마필은 승부 노림수의 마필을 오픈한 겁니다. 2번 유로 강자를 자신있게 출연됩니다. 뭐 2번만 여기서 꽂히면은 거의 뭐 적중에 실패할 이유는 없겠죠. 11번 울트라 갤럭시 인정하고요. 1번 유레카, 7번 후이넘. 여기 이제 또 한 뒤의 마필이 바로 이 플랜비라는 마필인데, 플랜비는 여러분들 이 마필도 9월달에 경주를 지켜본다면은 선행형 마필입니다. 그리고 걸음이 이때는 기존마가 뛰었었죠. 걸음이 기존마가 뛰었는데 이 신마가 걸음이 절대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지켜보시면 단 한 번도 플랜비라는 마필은 선행 출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출발과 동시에 추진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외곽 돌고 내측 최적의 전개를 했습니다만 선행력 발휘가 아니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딱 김용국 교수의 안장 교체입니다. 그래서 비록 뭐 거리는 대폭 늘었지만 어차피 상대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마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편성에서는 3세 마필을 주목한다면은 울트라 갤럭시, 플랜비 이런 성장세에 능력 있는 잠적 있는 마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플랜비도 그동안의 성적으로 놓고 이 마필을 평가할 게 안 되는 게 선행형 마필인데 꾸준하게 따라가는 모습이었다. 이번에 선행을 나선다면 버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마필이 8번 플랜비입니다. 이거는 뭐 플러스 알파로 함께 설명드린 거고요. 자, 4경주는 두 번째 승부처로 임해봅니다. 저는 자신있게 출연될 수 있겠고 유로 강자가 일단은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타이밍이고요. 그래서 4경주의 전반부 두 번째 승부처 2번 유로 강자를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냉정하게 준비해서 꼭 주력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승부처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6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거의 뭐 신흥 강자라고 평가가 되죠. 신진 세력들의 강자가 너무 많고요. 게다가 기존에 있는 마필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 신진 강자들이 그냥 급차이가 이게 기대주의입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상당히 능력이 독보적입니다. 1위의 마필. 1번 두손봉군도 외산마 부분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마필인데 워낙 편성이 좀 강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3번 마이티굿 그리고 5번 한강의 기상. 공교롭게도 이 한강 시리즈의 나기도마주 또는 마이티 시리즈의 조병태마주 최근에 이 시리즈들이 너무너무 잘 뜁니다. 특히 마이티굿도 저는 솔직히 직전에 깜짝 놀란 게 이 마필이 58을 짊어졌고요. 그때 4등급의 정말 강편성이었죠. 이 편성에서 이 마필이 우승을 했습니다. 정말 이 경주를 지켜보면서 이 마필은 상당히 좀 많이 뛰겠다. 특히 470이 안 되는 체중인데 58을 극복을 했다. 그리고 강편성의 추임력이 발군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승급전으로 인해서 감량을 받았죠. 뭐 상대 마필이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게다가 승급전이고요. 근데 이 마필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그 이상입니다. 충분히 너끈하게 3등급에서 통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3번 마이티굿입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한강의 기상은 부담이 좀 많이 늘었죠. 왜 그러냐면은 직전에 승급전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월등하게 이겼습니다. 월등하게.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5등급, 6등급은 의미가 없고 4등급 이상, 그러니까는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에서 5마신 이상을 이기는 마필. 그러니까는 뭐 9마신이라든가 5마신, 6마신, 7마신
이렇게 이기는 마필들은 그냥 편하게 이 마필들은 급이 좀 틀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한강의 기상은 최근에 9만 신차를 4등급에서 우승을 했고요. 우리 직전에 승급전에서 무려 6만 신을 이겼는데 이 걸음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상대를 압도했었던 그런 탄력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경기도 숙제가 주어졌죠. 직전 대비 3.5kg라는 부담이 좀 늘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담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줬던 이 마필의 능력을 놓고 본다면 전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올 때는 그만큼 3번, 5번의 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돋보인다. 앞선에 1번 마필도 외산마 부분에서는 특히 3등급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기대치는 분명히 있고요. JS 군주도 직전에 2등급 점핑존이었죠. 3등급 신분인데 2등급 점핑존에서 인기순위 꼴찌 마필이 3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우연이라 보기에는 걸음이 너무 좋았었고요. 그리고 부스트 로켓 승급전 최근에 잘 뛰고 있죠. 야오 골든캣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들과 3번, 5번 마필의 사이즈는 분명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마필들로 저로서는 판단됩니다. 단, 딱 한 마리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이 마필은 3번, 5번 인정하더라도 받치기로 꼭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10번 인천 캡틴입니다. 인천 캡틴. 저는 냉정하게 그러니까 서울에서 뛰고 있는 외산마, 국산 마필 말고요. 외산마 3등급 부분에서 가장 센 마필, 탑 오브 탑은 바로 10번으로 인정합니다. 인천 캡틴. 이미 그 전에 3등급에서 이 마필이 보여줬던 걸음을 놓고 본다면은 차고 넘치죠. 이 마필의 능력을 세게 보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확실하고요. 그만큼 능력상 검증이 된 전력이고, 그런데 최근에 약간의 부진했던 이유가 공백기가 좀 있었습니다. 5월달에 경주를 우승을 한 다음에 휴양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10월달에 복귀전을 치렀고 직전에 두 번째 경주였죠. 이때는 출전전이 좀 길었었고요. 중요한 거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게 9월 30일 주행선 대걸음 자체가 좋았습니다. 역시 인천 캡틴이다. 역시 이마하필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다. 공백에 따른 여파는 있겠지만은 걸음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라고 판단이 들고, 복귀전 때 훈련 강도는 나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공백 기회 첫 출전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강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특별경주에 출전했었죠. 이때는 훈련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도 능력을 알지만은 세게 인정하지 않았었고요. 단 이번 경주 정상적인 출전 주기에 게다가 인천 캡틴의 준우승에 오비는 장초의 기수의 기승에 훈련 강도가 직전 대비 대폭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인천 캡틴의 능력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공백 기회에 실전적으로 맞췄고, 예전의 기량의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9월 30일 GMC 때 걸음을 봤을 때는 전혀 걸음은 문제가 없었고요. 이번 경주 적임 기수의 기승에 훈련 강도 높였다? 무조건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3번, 5번과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3번도 승급전입니다. 그리고 5번 마필도 직전 대비 부담이 많이 늘었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인천 캡틴은 이미 현급에서는 검증된 전력, 이 마필을 빼고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야오 골든캣도 되는 마필이죠. 골든 서비스, JS 군주 되는 마필입니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런 표현 안 합니다. 헷갈리는 거고,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명쾌하게 봤을 때는 마이티 굿, 한강의 기상, 인천 캡틴 딱 3대의 마필만 저는 인정합니다. 3대의 마필. 굳이 강약을 조절한다면, 우열을 가려낸다면은 그나마 한강의 기상이 좀 더 전개로 놓고 봐도 그렇고요. 좀 더 나아 보이고, 마이티 굿, 인천 캡틴 이렇게 어쨌든 이 3대의 마필 내에서 쇼부가 날 것이다. 그런 경주입니다. 이번 5경주 5번, 3번, 10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소위 이게 급이 틀립니다. 이 마필들의 능력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3번, 5번, 10번 인정할 수 있는 5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좀 능력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능력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 전문가들을 저평가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경마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딱 나오면은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이 센가 기록도 보고 여러 가지로 보겠죠. 이 분류조차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다면은 그야말로 반은 먹고 들어간 거고, 특히 이게 능력 있는 마필들이 없고 거의 비능력만의 경쟁이라면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이렇게 능력마들이 나온 경기에서는 그냥 편하게 능력 마필들만 보시면 됩니다. 능력 마필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능력 마필들이 거리라든가 전개라든가 부담 중량 또는 질병 내역, 병력 이슈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6경주는 능력 마필 간의 접전이긴 한데 노림수로 가지고 쓰는 보병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그 마필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인정하는 능력 마필들은 1번 블루인디라는 마필, 이미 5등급에서는 나름대로 검증이 된 그런 전이 되고요. 5번 영웅대마, 8번 큐피드 코리아, 11번 공곤일척, 이런 마필들, 그리고 10번 에코존. 이 마필들이 제가 인정하는 능력 마필들입니다. 이 마필들이.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게 핸디캡 경주로 인해서 부담 중량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 마필들이. 그래서 이제 주목할 마필이 이게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오는 마필인데 바로 이 3번 매니 원더풀입니다. 매니 원더풀. 매니 원더풀은 지난 6월달에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공백기를 가졌죠. 그리고 이제 11월달에 주임사를 받고 11월 20일 딱 2주 만에 이 마필이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그때 인기를 모았지만은 아쉽게 6위에 그쳤는데 이때도 걸음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무리했던 경중력은 절대 아니었고요. 그리고 계속 외곽 돌고 종반에도 외측 추진을 가하는데 그렇게 강했던 추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편성에서 에코존이라는 마필이 3등을 했었죠. 이번에 10번 게이트고요. 그때 56을 짊어지고 3등을 했고 이번에 57입니다. 부담 중량 에코존이. 매니 원더풀은 직전 경주에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 마필이 종말의 타임이라든가 사망 타임은 오히려 에코존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는 에코존의 걸음이 직전 경주는 매니 원더풀과 비교했을 때 절대 앞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니 원더풀이 사망 타임은 0.1초 빨랐죠. 38초 1이 에코존이었고, 그러니까는 결승 전반 600m 타임이 그렇습니다. 매니 원더풀의 뒷심이 근소하지만 좀 더 앞서 있었다 라는 판단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매니 원더풀은 공백기를 거쳤죠. 2번의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번째 경주. 정상적인 주기에 최근에 질병력 없습니다. 훈련 강도 아주 강하게 높였고요. 그리고 매니 원더풀이라는 마필이 예전에 1000m를 뛰었을 때 이 마필이 선행을 받아서 1순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순발력이 이 마필이 나쁜 마필이 아닙니다. 순발력이. 그런데 최근에는 따라가는 모습이었죠. 이게 포인트고, 복귀전을 치르기 전에 11월 4일 이때 출발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마필이 빠른 마필이구나. 절대 느린 마필이 아니다라는 게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당시에 매니 원더풀은 6번 게이트의 유승환 교수였죠. 출발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빠르죠. 그냥 붙잡고 선행이었습니다. 이때도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는 최근에 2번의 경주는 그냥 선행력이 없어서 따라간 게 아니라 무리수를 피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었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매니 원더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400m 레이스인데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최적의 선행 전개 또는 선입 전개가 가능한 여건이고, 그런 전개를 펼쳤을 때는 최근에 보셨던 지심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이 마필이 버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이제 공백 기회에 2번의 시점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게이트도 많이 상승이 됐고요. 이 훈련 강도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절대 최근에 2번의 경주처럼 그냥 출전에 의미를 두면서 출전하는 마필은 아니다. 분명히 의지를 보일 것이고, 의지를 보인다면은 그에 따른 성과를 낼 수 있는 마필이
3번 매니 원더풀. 이 마필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경주. 자, 그래서 제가 이 능력 마필 간의 접전을 말씀드렸죠.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은 이미 뭐 정해졌습니다. 3번을 믿었을 때는 10번 에코전, 센 마필이죠. 11번 공고원 일척, 1번 블루인디, 여기에 감량점을 받았던 8번 큐피드 코리아. 중요한 건 이 영웅대만 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뭐 현장에서 제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추입형 마필.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추입의 여건이 주어지면 무조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반면에 추입이 안 되는 주로라면은 이 마필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들은, 이 마필은 현장에서 일단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5번 마필. 중심에는 매니 원더풀. 이번 경주가 저는 절대적인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타이밍. 이거는 뭐 현장 배당을 놓고 보면서 또는 현장의 상태를 한번 지켜봤을 때 정말 느낌이 팍 왔다 라고 한다면 현장 승부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배당의 메리트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목할 마필이 3번 매니 원더풀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주목할 마필 3번 매니 원더풀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강축이 있습니다. 인기 순위를 지켜봐도 그렇고요. 일단은 충마의 믿음은 강하고 관건은 이제 후창마 찾기입니다. 근데 후창마 쪽에서도 좀 저평을 받고 있는 능력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 여러분께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1번 럭키 크라운입니다. 럭키 크라운. 이 마필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편하게 얘기를 한다면 능력에서 앞서 있죠. 그냥 뭐 단순하게 여러분들 능력에서 앞서 있습니다. 이 마필을 보셔야 됩니다. 라는 게 아니라 과정을 한번 보신다면 지난 4월달이니까 이 마필이 작년이었죠. 2022년도에 3세 앞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3세 앞말이 추천할 수 있었던 대상 경주에 거의 다 추천했던 마필이 럭키 크라운입니다. 4월달에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기에 나서서 5등을 했고요. 5월달에 부경 원정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 마필이 루나 스테이크스 대상 경주에 나서서 7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역시 부경 원정길이었고요. 코리안 오크스 최강의 국산 3세 마필을 선정하는 코리안 오크스배 대상 경기에 나섰던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7위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그 편성이 국산마 3등급 안말간의 경쟁이긴 했습니다만 이 편성은 4등급의 견주어도 절대 밀리지 않았던 편성이었고요. 현재 럭키 크라운이라는 마필은 5등급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왜 현재까지 5등급에 남아있느냐? 이때 당시에 항상 이 어린 마필들이 연투를 이렇게 대상 경기에 나선다는 거는 그 피로감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게다가 또 부경 원정까지 갔다 왔죠. 그러고 나서 딱 공식이 되는 게 공교롭게도 오크스를 뛰고 난 다음부터는 부진합니다. 6월달, 8월달, 10월달 딱 요때까지 이 마필이 컨디션 회복 못했고요. 그리고 나서 11월달에 준우승을 했죠. 이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기순위 5위 마필이 준우승한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사이즈는 충분히 되고 드디어 이 마필의 컨디션이 돌아왔구나. 능력은 되는 마필인데 그동안의 연투 때문에 연이은 대상 경주 일정 때문에 부진했지만은 최근에 좋아졌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 거리 부담이 좀 있었죠. 이때가 특별 경주였습니다. 특별 경주 5등은 특별 경주였고 3등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편성의 현재 1300m 레이스인데 이 여건이라면은 럭키 크라운의 능력이 충분히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호전되거나까지 감안해 본다면 필히 주목할 마필이 바로 1번 럭키 크라운입니다. 이거는 뭐 이유 불문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줄을 들 수 있는 마필은 1번 럭키 크라운은 축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서두에 이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도 능력 있는 마필도 많은데 소위 능력 대비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바로 이 원더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뭐 최근에 복귀를 놓고 보니까는 뭐 진로가 막혔다 성적이 이런데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이전의 능력부터 저는 꼼꼼하게 따져봤기 때문에 이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지난 5월달이었죠. 5등급에서 우승을 했고 6월달에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강편수에 4등을 했는데, 뭔가 이 마필이 이때부터는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지는 다운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의 걸음 자체가 아주 나쁘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이 마필은 이제 한물 갔구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저히 안 된다, 이제는. 걸음이 전혀 안 나오고, 거의 뭐 바닥을 기는데 여력도 없고, 이런 마필들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암만 이전에 5등급에서 입상을 하곤 준우승했던 간에 최근에 그런 폼이라면 쉽진 않죠. 그런데 원더풀 우먼은 최근의 성적은 순위권 또는 약간의 밀리면서 하위권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 탄력이라든가 뒷심이 그다지 크게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편성이 주어지면 충분히 숨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원더풀 우먼이 능력 대비 100% 그런 전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아니었습니다. 좀 아쉬웠고요. 근데 이번 경주는 편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원더풀 우먼이라는 마필은 능력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고, 필히 안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12번 원더풀 인디, 필히 강하게 누릴 수 있는 마필은 큐피드 비상이죠. 최근에 경기력은 상당히 좋고요. 다만 이제 이 마필도 역시 최근에 부진한 다비드 기수. 이거 고민스럽습니다. 정말 고민스러운데, 중요한 건 이 기승기수의 컨디션도 여러분들 절대 무시 못합니다.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면은 추위에 좀 약하다 라는 점. 그러니까 부경의 다실바 기수라든가 다비드 기수, 유럽에서 활동했던 기수들이죠. 국적이 유럽인데 한국의 그런 추위를 좀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저에 따른 판단이고, 어쨌든 최근에 성적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능력을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이 큐피드 비상, 이 마필을 주목할 필요는 있고요. 7경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럭키 크라운은 여러분들 믿고 하셔도 좋고요. 저는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1번은 충분히 의심의 여지는 없겠고, 여기 이제 능력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인데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원더풀 우먼, 그리고 세인트 루카, 원더풀 인디, 큐피드 비상, 이 마필들을 가능권으로 추천해드릴 수 있는 제 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자, 이번 경주는 정말 혼전이고, 제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했고요. 근데 쉽지만은 않네요. 정말 이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가 바로 이 8경주입니다. 그러나 답은 좀 찾았습니다. 이번 경주.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아침동자입니다. 이번에 승급전이 많은 마필이고요. 아침동자. 제가 승급전이 많은 마필에 상당히 인색하다. 그리고 승급전이 임하는데 6등급에서 달았던 부담량은 그대로 제모적으로 나왔습니다. 핸디캡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기존에 5등급에서 뛰었던 마필들 대비해서는 불리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마필을 먼저 거론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급이 틀립니다. 사이즈가 좀 다르고요. 아침동자라는 마필이 지난 11월 5일이었죠. 데뷔전이었었고 이때 종발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직전에도 월등하게 상대를 압도했었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아침동자가 11월 5일, 12월 17일 성적과 걸음은 좋았는데 추진 자체는 강했던 추진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마필이 가장 좋은 거는 강하게 때리고 들어와서 성적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마필을 최대한 무리를 안 시키고 성적을 내는 게 가장 좋죠. 가장 좋습니다. 아침동자는, 그러니까는 이 마필이 직전에도 6마신을 이겼는데 이거 추진이 강하지 않았다. 중반에 좀 덜 갔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마필의 능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추진에서도 이 마필은 능력을 발휘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거의 약추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5등급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6번 아침동자입니다. 아침동자. 그래서 이런 경주는 인기 마필을 한도 한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마필 될까? 인정. 될까? 그래서 인기 마필들을 한두씩 삭제하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파워풀하세라는 마필. 이 마필도 승급전이죠. 물론 최근의 걸음은 상당히 좋지만 단순 비교로 봤을 때는 기록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11월 26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국산마 6등급 강편성에서 파브라성이 1분 15초 4를 끊었습니다. 물론 같은 경주가 아니었고 상대가 달랐었고 전개가 달랐었기 때문에 기록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단순 비교가 됩니다. 항상 보시면 파브라성이 최선을 다했는데 1200m 레이스 1분 15초 4를 끊었죠. 11월 26일이었습니다. 이 경주였고요. 같은 날 4경주에 그것도 6등급 레이스가 아니라 5등급 강편성에서 1200을 뛰었던 런던키는 1분 14초 6을 끊었습니다. 6등급 경주에 뛰었던 파워프라성보다 5등급에서 뛰었던 런던킨이 같은 날 기록이 1초 정확하게 0.8초 빨랐죠. 그러니까 파워프라성은 결론적으로 런던킨한테는 좀 약하다 라는 저에 따른 판단이고, 두 번째 9번 런던 에이스 이마필도 같은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비가 엄청 많이 내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거의 그 주간은 주로 흐름 자체가 비슷하다 보여지는데 11월 27일이었죠. 역시 양호한 주로였습니다. 이때 런던 에이스의 6등급의 1200m 기록이 1분 14초 7이었습니다. 같은 주간에 파워프라성이 1분 15초 4였죠. 그러니까는 파워프라성이 현재 상당히 인기를 모으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과대평가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마필, 소위 인기 마필 중에서는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4번 마필. 스트롱참은 여러분들 이번 경기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필 인정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마필은 5등급을 치고 난 다음에 브리더스컵 대상경 주전했었죠. 국산 2세 최강자전이었습니다. 성적은 하위권이었지만 이 마방에서 대상경 제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공식대로 이때 여러분들 인기순위 1위였죠. 항상 대상경주 출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일반 경주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마필을 무리를 시킬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인기순위 1위 마필 여지없이 바닥을 쳤죠. 그리고 이번에는 대상경주전 이후에 두 번째 경주입니다. 이때 쉬어갔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트롱참이라는 마필은 필이 강하게 누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7번 마필. 그리고 이제 5등급에서 검증된 능력을 보였던 런던킨. 이번 은혜라는 마필이 현재 공백기를 가졌는데, 만약에 이 마필이 상태가 안 좋거나 의지를 안 보인다면 굳이 이번 경주에 8조 마방에서 승부가 되는 김용곤 기수를 기스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 12월 23일 날 주행상태 흐름 자체가 정말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미 5등급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전력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저는 이 마필을 안고 갑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마필.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혼전인데 이렇게 보면 또 크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아침 동전하는 마필을 딱 믿는 순간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스트롱참, 런던킨, 은혜. 저는 이 3대의 마필을 우선 가장 세게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7번 멋진 강호라는 마필. 멋진 강호는 지난 11월 20일이었죠. 이때 히어로 사레나 마필과 대결을 펼치면서 이겼습니다. 걸음도 종반에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직전에 부진했는데 이때를 보시면 11월 20일 경주를 치러 난 다음에 이 마필이 파행기가 무려 5일 연속 파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질병 여파가 있었고요. 그래서 직전에 부진했던 이유가 있었고 최근에는 또 질병력이 없죠. 그러면은 이번 경주 멋진 강호라는 마필은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인기 마필은 물론이고 열심히 타주고 있고 그에 따른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비드 기수와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멋진 강호라는 마필도 이번 경주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침 동전하는 마필 여러분들 주목하시고요. 5번, 1번, 7번, 2번 이렇게 4두의 마필을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경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4번 파브라성이 인기순위 3위 정도가 예측이 되는데 저는 이 마필은 좀 불안하다. 분명히 능력상 런던캔한테도 안 된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5번, 1번, 7번, 2번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8경주입니다.
국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 여러분들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국경주. 자, 이제 후반부에는 제가 8경주의 승부처에 10경주, 11경주, 12경주가 연타 승부처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국경주가 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주로 저는 준비되어 있고요. 외산마 4등급 레이스입니다. 앞말간의 경쟁이고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외산마들 중에서 신예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맹목적으로 외산마보다는 국산마 무조건 세다 라고 평가는 어렵지만 신예 마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마필들이 잠재력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임팩트 있게 보여준 걸음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산 마필인 7번 매니골드가 이미 4등급 외산마 경주 또는 국산마 4등급 경주에 추천해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전력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일단은 7번 매니골드라는 마필을 가장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7번 마필. 이 문제는 바로 1번입니다. 이게 마이티룩인데 저는 이런 경주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상가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시선이 아니라 마이티룩은 제가 세게 인정을 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근데 이런 마필들이 배당이 좋았을 때는 메리트가 있는데 이렇게 인기순위 1위가 됐을 때는 이게 또 고민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형적인 추인마입니다. 게다가 이 마필은 그냥 추인마가 아니라 초반에 늪바라는 약간의 늪발성이 있는 마필. 그리고 거리가 1200m 레이스. 항상 이게 단거리에 늪바라는 마필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불안하죠. 이게 뭐 진로가 막히고 또 이래버리면 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필들은 배당의 메리트가 좋았을 때는 그에 따른 능력을 믿고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감안해서 안고 갈 여지는 있겠지만 환수가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인기순위 1위로 팔렸을 때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마블에도 세게 잡아놓은 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게 잡아놨지만은 인기순위 1위였을 때는 놓고 때리는 거는 상당히 고민스럽다. 그래서 제가 이 7번 매니골드라는 마필을 축으로 인정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1번을 빼는 건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안고 갑니다. 근데 축마로서는 조심스럽게 판단하셔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형적인 추인마입니다. 그냥 추인마가 아니라 늪바라는 추인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 따른 노림수는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 10번 두손 챔프인데 저는 장난컨대 이 두손 챔프는 주인사 때 보여줬던 걸음이 100이었다면 이 마필 선행마입니다. 10월 30일 데뷔전 12월 25일 능력의 30%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순발력이 좋은 마필인데 또는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그동안에 이 마필이 앞선에 나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성을 딱 지켜보니까 이 편성이라면은 이거는 두손 챔프라는 마필이 앞선 공략이 가능한 여건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방에서도 선행마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밀고 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주만 치르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가야 되죠. 마필을 무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마필보다 더 센 선행력 마필이 있고 더 센 마필들이 있다라면은 굳이 이 마필을 무리해서 선행 영업해가지고 마필을 무리시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두손 챔프라는 마필이 밀었을 때 뚜렷하게 선행 경합도 많지는 않고요. 이 편성이라면은 이거는 선행 승부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주행사 때의 그런 건설을 감안해봤을 때 선행을 나선다면 버틸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에 따른 노림수는 10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단하게 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매니골드로 믿었을 때는 버티면 10번이다. 이 마필이 못 버티면 1번이 올라온다.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이외의 마필은 이 문학송도 분명히 선행 출하가 되는 마필인데, 공교롭게도 이거는 현재 수 쪽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 마필들이 둘 다 10조 수승입니다. 근데 이 뒤의 마필 모두가 선행이 가능합니다. 이 문학송도 상당히 빠르고요. 1000m 양호한 주로를 SNF 타임이 13초 3이다. 엄청나게 빠른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의 마필 중에 뭐 다 안고 가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 뒤의 마필 중에 현장 컨디션이 좋은 마필을 좀 더 세게 인정을 해야 되겠죠. 8번 마필도 무시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이제 4번 마필이 로터스 미르인데, 그렇습니다. 이 로터스 미르는 제가 평가했던 점수보다는, 그러니까 이 마필의 능력 평가의 점수보다는 실전세 걸음이 너무너무 아쉬운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분명히 걸음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저는 이번 경주는 좀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지만 일단은 능력은 있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4번 마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은 저는 매니골드로 좀 더 세게 인정하고요. 그리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을 우선순위로 봅니다. 8번, 그리고 10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번 마이티룩이 중반에 따는 추임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7번 축에 8번, 10번, 1번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10경주 4번째 승부, 11경주 5번째 승부, 오늘 A급 및 마지막 12경주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이렇게 3연타 승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도 역시 능력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현재 3번 아이언 머스킷, 여기에 6번 세네퀸, 공격기도 직전 경기 1위의 마필이 경합을 펼쳤고 코차 승부를 펼쳤습니다. 이미 직전에 이 4등급의 이 편성 강도를 놓고 봤을 때는 그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위의 마필 저는 인정합니다. 1위의 마필 인정하고요. 다만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공백마들이죠. 12번 제이 피닉스, 바잉 블레이드. 공격기도 1위의 마필이 정확하게 8월 14일 경주를 치르고 짠 듯이 이번에 24주 만에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제이 피닉스라는 마필은 아직은 4등급의 경험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실질적인 승급전이죠. 복귀전이자 승급전입니다. 이 마필. 반면에 바잉 블레드라는 마필은 이미 4등급에서는 3번의 준우승의 성적이 있습니다. 저는 8월 14일 레이스도 상당히 좋았었죠. 이 마필 공백기를 가졌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언 머스킷 그리고 6번 세네킨 이 마필들의 능력이 9번 바잉 블레드라는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 저는 당연하게 바잉 블레드 능력이 훨씬 더 세다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공백기에 따른 이제 리스크인데 실전 감각이 리스크죠. 그런데 최근에 이 공백마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준비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31조 마방의 승부가 되는 안토니오 기수, 그리고 김영남 마주가 승부를 할 수 있는 안토니오 기수입니다. 최근에 안토니오 기수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마필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주행시사 때 이 걸음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여유가 있었고요. 이 걸음이라면은 이 마필의 능력감을 해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승부가 되고 공백마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평을 받고 있는데 저는 단언컨대 9번 마필이 3번 아이언 머스킷, 9번 6번 세네킨 이 마필들과 경쟁을 펼쳐도 절대 밀릴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10경주에 저했다는 승부의 축원 노림수는 발이 9번 바잉 브리드입니다. 제이 피닉스도 억대 마필이죠.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4등급의 경주 경험만 없을 뿐이지 이 마필도 이 주행사 그런 자체가 워낙 좋았습니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12번 마필. 그래서 이제 10경주를 저는 승부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은 바잉 블레이드를 일단은 강하게 누리고 있고요. 안고 하시는 마필, 아이언 머스킷, 세네퀸, 그리고 제이 피닉스. 여기에 10번 대환구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경주입니다. 9번을 축을 해서 3번, 6번, 12번, 10번. 만약에 이 9번을 믿고 들어갔을 때는 조금 순조롭습니다. 배팅 전략은 좀 더 순조롭고 과연 이제 이 마필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9번을 믿는다면 좀 더 순조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경주로 추천이 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의 1400m 레이스. 자, 이번 경주 오늘 제가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A급 메인 승부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승부처는 어떤 승부처냐면 능력 있는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이 저평가를 받았을 때 정말 좋아합니다. 단순한 거죠. 남들은 그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세게 보는데
편성상 저평가를 받는다. 그런 경주가 절대적인 타입입니다. 제가 노리는 승부처가 거의 그런 경주가 많고요. 공백 이전에 이때는 뭐 좀 어수선한 분위기긴 했습니다만 그때 좀 취소된 경주가 많이 있었죠. 제가 이 스카이 망치라든가 토요일날 마지막 경주 이때도 인기순위 많이 밀렸었는데 거의 뭐 중반에 조금 차이로 졌던 그런 걸음이었었고요. 스카이 망치 이게 공백 이전에 토요일날 경주였습니다. 이때도 제가 적중했던 경주였고 그레이토라는 마필 인기순위 1위가 아니었죠. 이때 당시에 인기순위가 5위 정도였는데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가장 세게 인정을 했습니다. 능력을 믿고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놓고 때려보면서 적중에 성공했던 그런 경주. 자, 이 구경주도 제가 놓고 때렸던 마필은 타이탄 삭스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타이탄 삭스의 인기 순위가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였죠. 준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이게 11경주도 제가 이 A급 메인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쟁쟁한 마필들 많습니다. 매지가라든가 뭐 킹스아이라든가 그리고 8번 마스터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마필인 거 맞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이 외의 마필 중에 정말 능력 대비 무조건 세게 봐줘야 되는데 딱 저평가로 받고 있는 마필이 딱 한두가 있습니다. 바로 11번 아침기상입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질병이 있는지 아니면 훈련 강도가 약한지를 봐줘야 되는데 절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미 4등급에서는 호기로운 이 마필이 입상 또는 준우승했던 경주 내용이 많이 있고요. 검증된 전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을 저평가를 받는다? 아침기상도 대상경주전에 또 마필입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오쿠스가 아니었죠. 이미 그에 따른 잠재력은 충분히 검증이 된 그런 전력인데 글쎄요. 재작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12월 21년도였죠. 2021년도 누나스테이스 대상경주전에서 이 마필이 나름대로 그에 따른 잠재력을 인정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백기가 좀 많이 길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복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고 직전에 또 한번 준우승을 했는데 이 편성도 4등급의 강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아침기상의 경주력이 나쁘지가 않고 아침기상의 능력이 나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강한 상대와의 경쟁에서 성적도 좋았었고 질병이 없습니다. 기수는 적인 기수의 기승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저평가를 받는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노려야 됩니다. 무조건 노릴 수 있는 찬스입니다. 물론 상대 마필들이 마스타라든가 여기에 킹스아이라든가 매지가라는 마필이 만만치는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킹스아이라는 마필도 4등급의 경주 경험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전에 특별 경주긴 했습니다만 이게 승급전이었죠. 매지가오는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현재 인기 마필을 살펴본다면 그렇습니다. 마스타, 이 마필도 이때 특별 경주였죠. 일반 경주에 4등급의 경주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침기상은 4등급의 입상의 경험이 있고 이 마필이 선행 1변도의 마필이 아니라 뒷심도 있는 마필인데 적임기수 기승에 저평가를 받는다?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노리겠습니다. 항상 능력 있는 마필이 저평가를 받는다면 그 마필은 무조건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11번 아침기상은 제가 이번 경주에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됐고요. 누림수의 마필 11번 아침기상입니다. 저는 이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그래도 2번 매지가오의 잠재력 능력은 좀 더 세게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킹스아이 죄송합니다. 2번 마필과 4번 마필이고 그리고 엘리트룰주, 리마커블, 마스타 이런 마필을 봅니다. 중심에는 11번 아침기상을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급 강승부처입니다. 마지막 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레이스. 마지막 경주는 제가 고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는 아니고요. 그야말로 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데
1등급 레이스이기 때문에 크게 변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압축 공략이 가능한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부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경주로 보면서 중심이 되는 마필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뭐 핸디캡 경주건 별정 경주건 그렇고요. 이번 경주의 중심이 되는 마필은 바로 치프인입니다. 치프인이라는 마필. 직전에 뛰었던 바이킹 스톰, 샵노커, 문학 치프 이런 마필들과 리턴 매치로 벌이는 그런 레이스고 국내 최강의 마필이죠. 한때는 그랬습니다. 문학 치프라는 마필인데 와, 이 마필이 YTM배, 코리아컵, KR컵 클래식 이 경주를 치렀을 때만 해도 예전의 기량이 전혀 안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와, 직전에 이 마필 59를 짊어지고 주는 손했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고 역시 관록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직전에 이 마필은 문학치프라는 마필이 54를 짊어지면서 대결을 펼쳤고요. 문학치프도 그대로 59를 짊어졌죠. 결국에는 졌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마필이 치프인디인데 그러면 치프인디를 세게 본다면 치프인디는 지난 11월 13일이었죠. 이때 국산맛 최강자전이었던 대통령배 대상경주에서 심장의 고동한테 졌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심장의 고동한테는 아직까지는 사이즈가 좀 약하다 라고 판단이 되는 마필인데 이번에 심장의 고동이 딱 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장의 고동이 대통령배 때 출전을 하고 그랑프리 대상경주에 좀 아쉬움을 남겼죠. 다만 이제 이때도 생각해 볼 부분이 대통령배 준우승 한 다음에 11월 21일이었죠. 이때 파인기의 질병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는 무리수를 좀 피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심장의 고동이 빠릅니다. 이 마필이 의지만 보이면 선행 또는 선위권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는 거의 후미권에 따라가는 모습 그 점을 좀 보였고요. 질병 여파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은 심장의 고동이 치프인디보다는 좀 세다. 근데 이번 경주에 인기로 보이는 마필은 치프인디이고 이 마필이 중심이다. 심장의 고동의 마필이 안 데리고 없죠. 물론 이제 부담 중량적인 측면은 치프인디가 좀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배 때는 둘 다 57을 짊어졌었기 때문에 심장의 고동은 그대로 57이고요. 반면에 치프인디가 54를 짊어졌다는 점은 감량이 좀 주어졌죠. 근데 능력은 심장의 고동이 절대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치프인디를 세게 인정을 한다면은 심장의 고든한 마필도 당연하게 세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 따른 주력마과는 바로 12번 심장의 고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4번 문학치프 호전된 모습이라면 절대 간갈 수는 없고요. 4번 마필 그리고 이제 7번 릴페트론의 종반의 한발 그리고 10번 샵노커인데 글쎄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중에 복병 마필은 샵노커라는 마필도 문학치프와 좀 맥을 같이 합니다. 한때는 국내 최강의 마필이었죠. 근데 이제 좀 세월이 좀 무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전성기가 좀 지났고 그 다음에 그래도 문학치프는 호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경주에. 마찬가지로 샵노커도 공백기를 거쳤는데 이 마필이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58을 짊어지고 생각보다는 거의 상당히 많이 좋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마필 57이면은 오히려 복병은 문학치프보다는 이번 경주는 샵노커라는 마필도 필히 안고 갈 여지는 있습니다. 10번 마필. 자, 마지막 승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4번 문학치프 부담이 너무너무 좋네요. 그리고 12번 심장의 고동 1위의 마필 일단은 저의 주공입니다. 노림수의 마필이고요. 안고 한다면 복병 10번 샵노커 4번 문학치프 저는 이렇게 간명하게 인정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12경주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4번 12번 4번 12번 여기에 4번 12번 아니 죄송합니다. 3번 12번 3번 12번을 중심으로 해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은 10번 샵노커 4번 문학치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마지막 12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토요일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글쎄요, 시간을 좀 짧게 가지고 좀 간명하게 간다고 하는데 이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이 있네요. 물론 경주별로 1경주는 이마필이 복병입니다. 노리십시오. 2경주는 이마필이 복병입니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 자, 좀 더 압축해서 집중해서 좀 시간을 단축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토요일 경마 대승을 응원하겠습니다. 대승 응원하겠고요. 저는 1호 경마 역시 최선의 준비를 한 만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경마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